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본 방위산업 최고의 과정 제1기로 이렇게 입학하시게 된 것을 아주 크게 환영을 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뭐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주 최고의 결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지난 정부 때인가 제가 들은 얘기인데 문서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한국군에 대해서 국방부가 요청을 해서 이 컨설팅 업체에다가 한번 경영 진단을 해달라라고 해서 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업체로 들었는데, 경영 진단을 해본 결과 제가 보고서를 못 봐서 눈으로 확인 못 해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그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한국군은 말이지, 이 계급장은 차이가 나는데 뭐 알고 있는 거나 뭐 이렇게 역량이고는 별 차이가 없더라 이거. 연관장교나 뭐 장군이나 뭐 대령이나 대장이나 그런 얘기를 듣고, 이거 참 심각한 얘기구나 진짜. 그리고 제대로 지적한 거구나. 우리나라 업체가 아마 컨설팅을 했으면 그런 얘기 함부로 못했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간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지속적인 교육을 너무 소홀히 했구나. 미군들도 보면은 계급에 따라서 아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거든요. 양성 과정뿐만이 아니고 보수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컨티뉴잉 에듀케이션이 쉴 수 없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들은 그런 노력이 미흡하고 그냥 울타리 안에서 그 폐쇄된 클로스드 시스템 안에서 안주를 하면서 우리들만의 리그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들은, 저 뒤에 잘 들리세요? 지금 마이크로 잘 가나무로 상당히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화를 하고, 특히 최근에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변화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그야말로 퀀텀 점프를 하는 그런 시점인데, 그래서 이 새로운 걸 창조한다는 게 결국은 융합도 하고 초연결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닌가.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할 거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한다는 게 어려운, 다시 얘기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 해야지 생존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부분들을 게을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 뭐 공유 경제 뭐 등등 해가지고 개방과 공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커뮤니티에도 이런 어떤 그 플랫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다양한 방법을 그동안에 한번 추구를 해왔어요. 대학들하고 이렇게 시도도 해보고 했는데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생산성 본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보니까는 생산성 본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역량, 인프라, 또 강사진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은 상당히 어떤 새로운 그런 핵심 역량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사실 오늘 이 과정을 하기로 하고 오늘 최초 제1기 오늘 개설하는 입학식을 하게 된 겁니다.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70년대 이제 처음 우리 방위산업을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 방위산업이라는 게 중후장대한 산업이고 투자가 많이 필요로 하고 뭐 핵심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꺼리는 거예요. 그리고 리턴 인베스트먼트가 언제 자기한테 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주로 이제 대기업이겠지만 그 총수들을 불러가지고 방위산업을 좀 하라, 국가를 위해서 좀 해달라. 그 대신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해주겠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비용이 발생되면 원가를 산정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뭐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최대한 하여튼 육성 지원하는데 협조를 하겠다. 뭐 세제 혜택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중화학공업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광산뿐만이 아니고 나중에는 민수 쪽으로도 이렇게 매출도 올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온 건데 물론 뭐 40여 년 전 얘기지만은 80년대 이제 뭐 신군부가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런 육성 지원한다는 이런 개념은 슬슬 뒷전으로 밀리고 간섭하고 통제하고 뭔가 하여튼 뭐 이런 쪽으로 이게 변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은 혁신하고 뭐 개혁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필요 없는 좀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자꾸 더 씌운다든지 불합리한 내용들을 또 더 씌운다든지 해서 그 개혁을 했다는 제도가 사실은 누더기 같은 제도가 돼서 그거 지키다가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이런 제도 개혁들이 됐더라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나 또는 뭐 감사를 하는 감사관들이나 또 나중에 뭐 고소가 됐을 때 수사를 하는 뭐 검찰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 잘못되어 있는 불합리한 이런 제도에 입각해서 뭐 자기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게 뭐 온통 내용 불문하고 다 방위산업, 뭐 비리산업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날 참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초기에는 정부가 육성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해서 성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방산 수출, 뭐 탱크라든지 뭐 잠수함, 훈련기 이런 것도 수출하고 또 최근에는 우리 힘으로 이제 전투기까지 개발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기술력이 향상이 됐는데 아주 이제 그 방위산업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적당히 해결해가지고는 또 누더기같이 이렇게 더 씌우기만 하는 상황이 돼서 그야말로 쉬운 말로 파괴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전에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한 7, 80년을 사는데 40년 차 정도 되면은 이 계속 써먹어가지고 불이라든지 발톱이 헐거워져서 제대로 먹이 사냥을 못한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제 굶어 죽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불이, 새로운 발톱을 만들기 위해서 높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밑에 땅으로 바위로 그냥 갖다 자기 부리를 쳐박아가지고 부리가 깨져서 빠지도록.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새 부리가 아마 금방 나오나. 그 새 부리가 나오면 그 새 부리를 가지고 헐거워진 자기 발톱을 다 뽑아버린다. 그러면 또 발톱이 새로 나와가지고 아주 싱싱한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나머지 한 3, 40년을 살아서 결국 자기 주어진 수명이 한 7, 80년을 산다. 이거. 우리 방위산업이 지금 40여 년이 좀 넘어섰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봤을 때 뭔가 아주 이런 혁신적인 파괴적인 이런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제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굶어서 죽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빗대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뭘 그 파괴적으로 이렇게 해야 혁신을 해야 될 거냐? 뭐 아주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해야 되겠지만 대표적인 그 항목을 하나 예를 들으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 원가 부문 초기에는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원가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은 말이지 이 원가 제도를 가지고 모든 문제에 아주 시발점이 되도록 했다 이거지. 원가 부풀리기, 뭐 수출 가격하고 국내 납품 가격하고 차이가 났으니까 이게 착복을 했느니 비리를 저질렀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원가 이거를 좀 아주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 원가는 기업이 알아서 하도록. 사실 그리고 이 원가라는 게 처음 출발할 때는 뭐 재료비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계산하기가 쉬울 정도로 이게 이제 명확히
다 드러났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 F-35 같으면 소프트웨어가 90%라는데 그 소프트웨어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소프트웨어 개발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가치가 판단이 되는 건데 그걸 원가 검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구조적인 내용 자체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그 옛날 제도를 적용을 해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들 법조계에 우리 몇 분 와 계시는데 이런 사람들 먹거리만 창출해준 꼴이 됐다 이거지. 그 사람들 먹고 살기 해야 되는데 딴 데 가서 먹거리 찾으라 왜 여기 와가지고 그러냐. 우리끼리니까 이제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것부터 우리가 파괴적으로 혁신을 하면은 뭔가 재도약을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 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뭔가 다른 일을 얼마든지 찾아서 이 지원을 하고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지금 뭐 여기서 세부적으로 뭐 얘기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생략은 하겠는데 이런 것처럼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떤 개인이 뭐 몇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될 성질이 아니고 어떤 그 촛불 들고 나와서 막 하듯이 좀 집단적인 어떤 그 지성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영향력도 있을 거라고 봐서 우리가 이런 최고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같이 공유를 하고 이 합리적인 어떤 제안 같은 거를 뭐 정부든 어디든 이렇게 제시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좀 고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최고의 과정은 통상 뭐 사회에서 최고의 과정은 네트워킹 하는데 이제 훨씬 비중을 많이 준다면 우리는 네트워킹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어떤 내용 새로운 걸 배우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비중을 둬야 되겠다. 특히 우리 생산성 본부에서 이렇게 섭외한 앞으로 강의를 해주실 분들은 그 분야의 아주 최고의 권위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새로운 거를 최대한 배우시고 그거를 응용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방위산업을 다시 한번 아까 독수리 사례를 들었듯이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우리 방산뿐만이 아니고 또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국가 경제에까지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일기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일기라는 프리미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고참 선배가 되는 거지. 어떤 친구는 내가 야, 일기에 와라. 이때 와야 그래도 나중에 선배 노릇도 하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굳이 사양을 하더라고.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기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또 잘 활용을 해서 원우의 활동도 앞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하시면서 정말 그때 이 방위산업 최고의 과정을 잘 만들었고 그게 참 좋았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